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본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이 하도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몇 가지 실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초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제공을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 대구, 경남, 경기 4개 사회서비스원 사업들을 모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확대 계획안에도 역시나 똑같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특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서비스원 사업 중에서 민간에서 제공을 기피한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11.8%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범 사업 중인데 평가도 없이 왜 벌써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통해서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했고 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빨리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작년 2월, 사업 시작은 6, 7월경으로 한 것으로 돼 있고 경기도는 올해 1월에 출범했어요. 대신에 이제 작년 10월서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연구 용역 보고서에 평가 대상 사업이 서울만 하더라도 채 6개월도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운영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몇 개월치 운영 실적을 그냥 나열해놓고 2020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그냥 열거해놨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 인력이 113명인데 실적이 16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사업을 수탁해서 노인 학대 인권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역할이 확장되었다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났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답정너 연구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견인하겠다 답변하셨죠. 복지부가 배포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에서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서울을 제외하고 대구는 직원의 3분의 1이 계약직, 경남은 전체 직원의 74%, 경기는 직원의 무려 80%가 계약직입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어떻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민간이 하는 사업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저 막대한 돈들을 추가 투입해서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현실을 깨달은 일부 시도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관망하거나 부산처럼 설립을 미루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지적한 것 중에 사회서비스가 친정부 인사들 측근들 자리 나눠 먹기로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복지부에서는 공채를 채용하니까 문제없다? 선출직 정치인인 지자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제대로 된 공정한 채용이 되겠습니까? 자, 화면 보십시오. 서울, 경기, 광주 원장들과 임원들이 노동운동이나 정치하시던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종사자들의 입장만 너무 내세운 노조 조직이 적극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운영하던 민간복지법인이 운영을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도 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 직원 신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이런 직원들과 법인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노조 조직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과정에서 빚어지는 피해는 누가 입게 되겠습니까? 바로 장애인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를 분석해보고 확대 설치를 하거나 법률을 제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일을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목매달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두세 차례 이미 지적해 주셨고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필요도에 대해서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도봉이라고 말하는 사회서비스가 사실상 그 저임금이라든지 고용의 불안정에 인해서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들어서 사회서비스 운영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서비스 운영하던 민간업자들하고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하더라도 가능한 신규 시설 그리고 위불법에 의해서 폐지된 시설을 인수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외형적으로 보면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같은 종류이고 부딪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시설이나 위불법 시설을 지자체가 인수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장이 정치인으로 임명되지 않으나 그것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아마 저는 선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나 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정해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점들은 최소화하면서도 원래 이 사회서비스원을 개설하고 있던 원래 취지인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어느 수준 이상 담보하겠다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혁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